부패경찰관 마동철은 뿌리 깊은 차별의식에 사로잡혀 번화한 시장 한복판에서 수상하다는 이유로 한 흑인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달려들어 무자비한 주먹을 날렸죠. 이 부분을 한국 정서에 맞게 수정부패 경찰관 마동철은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번화한 시장 한복판에서 수상하다는 핑계로 한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죠.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은 그 여성이 평범한 시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인 숙련된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로 끌려갈 때만 해도 그녀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만에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12살 소년이 모든 사건을 촬영했고 그 영상이 세상의 진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한때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던 마 경관은 이제 차가운 수갑을 차고 구치소에 갇혔고 충격에 빠진 시민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상처 입고 무력해 보였던 한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낡은 자동차 엔진 소리가 서울의 낙후된 지역 낙원동의 허물어져 가는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들은 잊힌 과거의 말없는 증인이었습니다. 갈라지고 기름과 깨진 유리 조각으로 얼룩진 보도는 작고 힘겹게 운영되는 편의점들의 희미한 넌 불빛을 반사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싸구려, 술과 담배 연기 길거리, 노점상의 기름진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낡은 스피커에서 터져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는 폭력과 범죄로 악명 높은 이 동네의 불안한 에너지를 더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강서연은 유령처럼 군중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회색 후드티가 얼굴 대부분을 가렸고 빛바랜 청바지와 낡은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저 평범한 동네 주민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겉모습 아래에는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국가정보원 NIS 요원의 날카로운 감각이 숨 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겪었지만 이번 임무는 뭔가 다르고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쇼핑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무기 밀매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정보원은 바로 이 동네에서 대규모 무기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상관들은 행동에 나서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요구했지만 서연은 기다리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보 활동에서 타이밍이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녀의 크로스백 안에는 소형 녹음기와 중요한 정보를 저장할 암호화된 드라이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장비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든 발걸음은 계산되었고 마음은 늘 경계했지만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낙원동은 단순히 범죄 때문에 위험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부패가 깊숙이 뿌리 박힌 곳이었습니다. 경찰이 범죄 활동을 눈감아주거나 심지어 직접 가담한다는 이야기는 흔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적대적인 환경을 헤쳐나가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임무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불안한 예감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정의를 수호해야 할 시스템 내부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힘과 충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전화가 암호 같은 메시지로 진동했습니다. 길모퉁이 오후 3시 빨간 스카프를 찾아.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감각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재빨리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다시 넣고 주변을 살핀 후 움직이는 군중 속으로 섞여 들었습니다. 그녀는 계산된 정밀함으로 움직이며 가짜 시계와 낡은 재킷을 파는 노점상에 무심한 척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관심한 시선 아래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경험은 아주 작은 실수조차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표물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움푹 팬 뺨을 한 마른 남자가 버려진 건물 모퉁이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설명대로 빛바랜 빨간 스카프가 목에 느슨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불안한 움직임과 휙휙 돌아가는 눈초리는 그가 감시당하거나 배신당할까봐 편집증적으로 불안해하는 무기 밀매상임을 즉시 알려주었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며 서연은 근처 가게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이용해 그를 관찰하며 녹음 장치를 작동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막 움직이려 할 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거리 끝에서 불길한 예감을 실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그 구역으로 들어섰는데 그들의 존재는 일상적인 순찰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뻣뻣했고 시선은 너무 강렬했으며 마치 먹잇감을 찾는 포식자 같았습니다. 2 사람을 이끄는 것은 마동철 경관이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에 턱 밑에 흉터가 있는 키 큰 남자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고 입가의 비웃음은 오만함을 암시했습니다. 마동철은 단순한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지를 무기 삼아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즐기는 자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박지훈 순경이 있었습니다. 마른 체격의 젊은 경찰관으로 자신감과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마 경관의 걸음을 따라가려 애썼지만 그의 망설임은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서연은 박순경에게 아직 양심의 가책이 남아있지만 마 경관의 영향력에 쉽게 휘둘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마 경관은 순찰하는 경찰처럼 거리를 훑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사냥하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고정되었을 때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단순한 의심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가 공기 중에 감돌고 있음을 즉시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 그녀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증거가 아닌 편견과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근거하여 이미 그녀에 대해 마음대로 판단을 내린 남자의 차갑고 비판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서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노점상의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구경하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마동철의 눈에 띄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권력을 남용하는 위험한 남자들을 상대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험이 범죄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에게서 오고 있었습니다. 마 경관은 파트너인 박지훈 순경에게 무어라 중얼거리고는 느리고 의도적인 발걸음으로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무거운 군화는 통제력을 즐기는 사람의 무게를 실어 보도블록 위를 쿵쿵 울렸습니다. 그의 비웃음은 약간 더 커졌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접근이 아니었습니다. 우위를 점하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의 행보였습니다. 서연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지금 국정원 요원임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법 무기 밀매 조직 추적 작전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 경관이 그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서연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부패한 경찰과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선택지를 저울질하는 사이 그녀의 시선은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어린 소년에게 향했습니다. 날카롭고 관찰력 있는 눈을 가진 12살 소년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약간 떨어진 곳에 서서 서연과 마 경관 사이를 오가는 시선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이런 광경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나타나 문제를 일으키고는 사라져버리고 뒷수습은 지역사회의 몫으로 남겨지는 것을요. 서연은 자신이 다음에 할 행동이 그 소년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숨만 위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걸려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 경관이 다가오는 동안 서연은 자세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이미 중요한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마 경관은 단순한 순찰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권력을 남용한 데서 오는 오만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 낡은 자전거 옆에 웅크리고 있던 민준이는 엄마가 가게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는 이번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찰 괴롭힘의 희생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두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착했고 심지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점이 민준이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는 또한 마 경관의 차갑고 계산적인 마치 포식자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눈빛을 알아챘습니다. 마 경관은 이제 몇 걸음 앞에 있었습니다. 그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박순경에게 가볍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불심 검문이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강하게 반응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가슴속에서 익숙한 불안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그는 엄마가 중고로 사준 낡은 휴대전화를 더듬거렸습니다. 주로 게임이나 음악 감상에 사용했지만 지금은 그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꺼내 비디오 모드로 전환하고 대치 상황을 향해 겨눴습니다. 그의 손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하려는 일의 무게 때문에 떨렸습니다. 이런 동네에서는 증거만이 진실을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촬영하다가 발각되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마 경관이 그들 사이에 마지막 거리를 좁혔을 때 시장의 소음은 잦아드는 듯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그의 시선은 경멸과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의식을 담아 서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숨결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이 올 동네가 아닌데. 그는 낮고 의도적인 목소리로 비웃듯 말했습니다. 각 단어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에 담긴 차별적인 함의를 알아차리기 위해 예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마 경관이 자신의 권력을 상기시키며 그의 눈에는 그녀가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쇼핑 중인데요. 서연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문제 있나요? 그녀의 대답은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부였습니다. 마 경관의 비웃음은 더 어둡게 변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반항에 분명히 화가 났습니다. 여기 사람처럼 안 보이는데.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서연은 흔들림 없이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저를 괴롭힐 권리는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따끔했습니다. 처음으로 마 경관은 망설였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도전에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좌절한 마 경관은 서연의 가방에 손을 뻗었습니다. 가방 열어. 그는 이제 권위적인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서연은 이것이 의심이나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거부하면 상황이 악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순응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물건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유를 말씀하세요. 말없이 마 경관은 강제로 그녀의 가방을 움켜쥐고 근처 노점상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용물이 흩어졌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습니다. 지갑, 휴대전화, 영수증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보복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더 잘 알았습니다. 마 경관은 그녀의 물건을 뒤적이며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더욱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대신 그는 빈 가방을 들어 마치 존재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듯 허공에 흔들었습니다. 이게 협조라는 건가? 그는 비웃으며 가방을 그녀에게 다시 던졌습니다.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들이 나왔고 길 건너편에서 민준이는 계속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권력 남용이지 일상적인 불심 검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서연의 호흡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선을 넘고 있어요. 그녀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건 괴롭힘이고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처음으로 마 경관은 망설였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경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나. 그는 으르렁거리며 조용한 위협으로 권총집 근처에 손을 맴돌았습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은 상황이 끓는 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으로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마 경관이 다가오자 서연의 시선은 그의 눈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상황을 통제하게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소나기가 그녀의 손목을 조여왔을 때 그녀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협조하라고 했지. 마 경관이 으르렁거리며 그의 손가락이 바이스처럼 그녀의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은 손목을 통해 고통이 치솟는 것을 느꼈지만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 경관 같은 남자들은 희생자가 침묵할 때 더욱 대담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빠르고 날카로운 비틀기로 서연은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습니다. 엉덩이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그의 턱에 직접 팔꿈치 가격을 날렸습니다. 충격음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 경관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충격으로 턱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군중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준이의 손은 흔들림 없이 계속 촬영하며 모든 순간을 담았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일부는 서연의 저항에 감탄했고 다른 일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진실과 권력 사이의 긴장은 이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몸의 긴장을 풀고 근육을 이완시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저항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마 경관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날카롭게 손짓하여 박순경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 경찰관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내렸고 다른 경찰관은 그녀의 다른 팔을 등 뒤로 비틀어 고통스러운 자세로 고정시켰습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손목에 단단히 채워지는 동안 서연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팔 전체에 통증이 퍼졌지만 그녀는 마 경관에게 불편함을 보이지 않으려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마 경관의 괴롭힘부터 상황 악화까지 모든 것을 목격한 박지훈 순경은 내면에서 죄책감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벌어지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스템과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서연이 순찰차 쪽으로 끌려가면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분노나 증오가 아니라 침묵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다. 묻히게 두지 마라. 죄책감의 무게가 박순경을 무거운 돌처럼 짓눌렀지만 그는 행동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부추 밑에 먼지 낀 보도블록을 응시하며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한편 길 건너편에서는 12살 소년 민준이가 낡은 쓰레기통 뒤에 웅크리고 앉아 서연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은 낡은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게임기였던 것이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증거를 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이 녹화하고 있는 것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낙원동에서는 진실이 당신을 표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증거를 파괴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손에 쥔 휴대전화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짊어진 것의 무게 때문에 떨렸습니다. 그의 손에 있는 증거는 서연을 구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를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순찰차 문이 쾅 닫히자 서연은 민준이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짧은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녹화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교환으로 그녀는 그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해 진실을 지켜. 순찰차 안에서 서연은 좌석에 기대앉아 꾸준히 숨을 쉬었습니다. 차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경찰 무정이의 지직거리는 소리와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갑은 꽉 조였지만 손목을 완전히 제한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근육을 이완시켜 필요할 때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킷 안감에는 기회가 된다면 자물쇠를 딸 수 있을 만큼 작은 금속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순찰차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차 안에 있어봤지만 용의자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차가 낙원동을 통과하는 동안 서연은 민준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운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전에 탈출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차가 경찰서 밖에 멈춰섰을 때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벽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때 믿었던 시스템에 또 다른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숨어있던 곳에서 민준이는 순찰차가 길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지 비디오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지키겠다. 경찰서 안서연은 작은 취조실로 인도되었습니다.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이 벗겨진 벽 위로 병적인 빛을 드리워 공간을 더욱 억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공기는 땀 오래된 서류 퀴퀴한 커피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거 서연이 작전 중 수행했던 수많은 취조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그녀가 신문받는 입장이었습니다. 마동철 경관이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어오른 턱 때문에 그는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고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네가 뭔데? 그는 서연을 의자에 밀어넣으며 비웃었습니다. 네, 인생 망쳤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의 분노에 찬 시선을 흔들림 없는 침착함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마 경관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 애원하거나 울거나 욕설을 퍼붓는 모습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의 평정심은 그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박지훈 순경은 구석에서 지켜보며 서연과 마 경관 사이를 오가는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의 자세는 긴장되어 있었고 죄책감과 불확실함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체포에 저항하지 않았고 마 경관이 의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과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그의 무대응은 그를 공범으로 만들었고 그 생각은 그의 양심을 갉아먹었습니다. 도시의 다른 편에서는 민준이가 좁은 골목으로 몸을 숨기고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쥔 진실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연락처를 뒤져 사촌 형인 김진태를 찾았습니다. 진태는 경찰의 비리와 부패를 폭로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자였습니다. 민준이는 누구보다 진태를 믿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바로 그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진태의 번호를 누르면서 떨렸고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진태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민준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태 형, 나한테 뭐가 있어? 엄청난 거야. 경찰이 시장에서 어떤 여자를 체포했어. 내가 전부 녹화했어. 형이 이걸 봐야 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진태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민준이는 전화를 끊으며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취조실로 돌아와 마. 경관은 계속 서성거리며 서연에게 위협을 던졌습니다. 침묵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가 비웃었습니다. 넌 경찰관 폭행죄로 기소될 거야. 다시는 햇빛을 못 보게 해주지. 서연은 침묵을 지켰지만 속으로는 빠르게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면 임무를 망칠 수 있었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적절한 순간을 찾아야 했습니다. 취조실 밖에서 박지훈 순경은 작은 유리창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 경관이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할까?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갉아먹는 죄책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진실의 또 다른 날카로운 단면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사촌형 김진태의 비좁은 아파트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불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진태는 부패와 권력 남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신문의 프리랜서 기자였습니다. 민준이의 손은 불안감으로 떨렸고 낡은 휴대전화에서 진태의 컴퓨터로 비디오를 전송했습니다. 진태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영상이 계속되면서 그의 미간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마 경관이 서연의 가방을 움켜쥐고 그녀의 소지품을 시장 바닥에 내던지는 순간에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저항 없이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으로 빨리 감았습니다. 진태는 이 영상의 중요성을 이해했지만 최대한의 영향을 미치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 엄청난데 진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해야겠어. 누구요? 민준이가 궁금하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전화를 들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최수연. 그는 마치 자신에게 확인하듯 그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그녀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거야. 한편 도시 건너편에서 최수연 기자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건 파일과 서류 더미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최수연은 경찰과 지방정부 내 부패를 폭로하는 것으로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권력 남용을 다룬 적이 있었지만 진태로부터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큰 건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익숙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최수연은 컴퓨터를 켜고 진태가 보낸 비디오 파일을 열었습니다. 몇 분 만에 영상을 보면서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또 다른 비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폭력 행위였습니다. 경찰관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대낮에 무고한 여성을 공격하고 체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되감아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했습니다. 마 경관이 서연에게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침착함, 박지훈 순경의 망설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서연이 저항 없이 수갑이 채워지고 마 경관이 서연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거짓말하며 지원을 요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수연은 의자의 등을 기대고 짧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큰 기사라는 것을 알았지만 또한 수년 동안 추적해온 부패한 시스템을 폭로할 드문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진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 제가 처리하죠. 목격자들과 계속 연락하세요. 다른 일이 생기면 알려주시고요. 몇 시간 후 최수연은 비디오를 편집하여 핵심 순간들을 강조하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던 마동철 경관의 신원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를 시장 목격자들의 증언과 함께 명시하는 주석을 추가했습니다. 그녀는 박지훈 순경의 침묵까지 언급하며 경찰 내부의 은폐 문화를 미묘하게 암시했습니다. 최수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상이 너무 늦게 공개되면 경찰이 여론을 조작할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공개되면 여론의 압박이 그들을 압도할 것입니다. 그녀는 독립 언론 채널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영상을 게시하고 다른 기자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영상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무 잘못 안 해도 체포될 수 있다. 낙원동 경찰 폭력의 진실. 몇 분 만에 영상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수천 건의 공유 댓글 토론이 쏟아졌습니다. 서울 전역의 사람들이 서연의 사건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목격했던 학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를 통제하는 데 익숙했던 경찰청은 이제 열기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여론의 통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서 안에서 마동철 경관은 여전히 의기양양해 있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으며 자신의 권력 과시가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취조실에서 서연은 침착하게 앉아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꾸준하고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이 이미 밖에 알려졌고 싸움은 이제 이 벽 너머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가운 무균 상태의 방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유리 너머로 마동철 경관의 의기양양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박지훈 순경은 죄책감과 혼란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마 경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영상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 경관은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서연을 감히 경찰에 도전한 또 다른 무력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반항을 짓밟는 모든 순간을 만끽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뛰어들어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영원히 침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가 비웃었습니다. 여기선 널 보호해 줄 사람 없어. 내가 법이야.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침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마 경관을 잠시 망설이게 만드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는 낮지만 꾸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마 경관은 킬킬거렸지만 그의 웃음 속 확신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연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통제력을 잃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천히 서연은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살짝 비틀었고 한 번의 재빠른 동작으로 수갑이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마 경관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반응하기 전에 서연은 코트 안으로 손을 넣어 작은 가죽 지갑을 꺼내 국정원 배지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국정원 강서연 수사관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의 긴장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방금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어. 잠시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마동철 경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그의 의기양양한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서연과 배지 사이를 오가는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농담하는 거지. 마 경관이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이제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가짜일 거야. 서연은 앞으로 다가가 그와 눈을 맞췄습니다. 내가 농담하는 것처럼 보여.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그냥 민간인을 폭행한 게 아니야. 수사를 진행 중인 연방요원, 국정원 요원을 공격하고 방해했어. 마 경관은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자놀이에 땀방울이 맺혔고 그는 문 쪽을 힐끗거리며 박지훈 순경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박순경은 상황의 전말을 깨닫고 창백하게 굳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두운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섰고 그들의 옷깃에는 연방 배지, 국정원 배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차갑고 흔들림 없는 시선을 마동철 경관에게 고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동철 경관 당신을 연방요원, 국정원 요원 폭행 허위 보고 그리고 국정원 수사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마 경관의 커진 눈은 방 안을 이리저리 훑으며 필사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탈출구는 없었습니다.